네, K스탑 초대석 오늘은 신성 ENG의 김신우 이사를 모셨습니다. 앞에는 이제 1세대 태양광 이렇게 적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반도체 크림룸과 관련돼서 초기 시장을 열었던 회사다. 반도체 성장을 함께했던 회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뭐 태양광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회사 내용 속속들이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꽤 IR 열심히 다니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주주하고 소통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텐데 네. 오늘도 잘 모르는 정보들 많이 좀 알려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신성 ENG에 대해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투자자들 분들 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신성 ENG는 77년도에 설립됐고 올해 이제 45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냉난방 공조기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국내의 반도체 클린룸을 처음 국산화하면서 이후 기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이제 팹의 청정도가 아주 높아야 되는 쪽에 이제 클린룸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2차 전지 팹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이외에도 습도와 온도를 제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룸이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2차 전지 사업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7년도부터 이제 태양광 사업을 신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공, 그다음에 사후 유지 보수까지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은 태양광 모듈부터 시작해서 설치 시공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걸 다 하고 계신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의 이제 핵심적인 발전을 일으키는 제품부터 나중에 솔루션 이제 운용까지 이제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에서 그러면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전체 매출에서 태양광 쪽은 한 30%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클린룸 쪽이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시장에서 태양광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이 과연 신성 ENG가 태양광 쪽에서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흔히 대장주라고 하는 뭐 한화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들은 막 주가가 올라갈 때 네. 신성 ENG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도 태양광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 이런 분들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광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실제 기대를 저희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실은 태양광 1세대로 시작을 해오면서 태양 전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광 설치, 공사까지 전 부분을 상당히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하면서 상당히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발판을 이제 마련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는 태양광 쪽은 어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비중 자체는 저희가 워낙 이제 클린룸 쪽 분야나 이런 쪽에 매출이 많고 수주가 많아서 비중이 이제 7대3 정도 되지만 태양광 쪽에 저희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점점 시장이 확대되면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년, 내후년까지 뭐 연평균 한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에 따라서 상당한 성장을 이룰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뭐 몇 년까지는 내부의 태양광을 뭐 50%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사실상 이제 특별하게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겠다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나 클린룸 쪽이 워낙 비중이 네.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의 목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동 라인을 100% 가동을 시키면서 이외에 이제 EPC나 이제 이런 쪽 영역까지 확대를 시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태양광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막 확산되고 네.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IRA의 가장 수혜가 태양광이다라는 네. 거는 내부에서 체감하실 때는 맞다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IRA를 하면서 이제 네. 태양광 분야는 이제 그 주요한 미국의 ITC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태양광 투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미국향 OEM을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는 좋다고 해서 뭐 섣부르게 진입하기보다는 OEM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미국 쪽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이익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를 보면서 이쪽 사업을 더 확대하냐 마냐를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된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 분야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룸 쪽을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헝가리 쪽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에서 뭐 관련된 2차 전지 팹에 대한 드라이룸을 수주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이제 헝가리, 폴란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쪽에 위주로 해외 법인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은 한 거의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팹 공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재 분야에 있어서의 공장에도 저희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고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신설 공장 뭐 네. 이런 것도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증평에 공장이 지금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네.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증평에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부분들은 그 저희 클린 환경 사업 부분과 관련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클린룸 이외의 다른 사업의 확장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OAC라고 해서 단순하게 클린룸만의 파티클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유입시키는 대형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새롭게 생산을 하고 올해부터 이제 출하를 시작하면서 매출 확장이나 이익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기존과 다르게 제습에 필요한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이 공장, 신축되는 공장에서 생산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있을 뭐 회사의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점검해 주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저희가 태양광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는 태양광 관련주들의 불안감을 조금 내비치시는 분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뭐 태양광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태양광 하는 데들도 좀 악영향을 받지 않겠어라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회사 내에서는 그 이슈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이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나 사실은 뭐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슈들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수요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는 지금 이 시장의 수요 자체가 연말로 가면서 더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어떻게 더 잘 대응할지에 대한 준비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반도체 클린룸을 하고 계시니까 반도체 경기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반도체에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신성 ENG가 바로 체감적으로 느끼실 텐데 현재 반도체 경기는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 보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들도 많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장비 쪽보다는 앞단에 들어가는 이제 인프라 쪽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스페이스를 좀 만들어 놔야 향후에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발표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반도체 팹에 대한 투자들이 얘기가 되면서 저희 신성 ENG도 5월 달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의 투자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올해 신성 ENG 실적이 궁금하거든요.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반기까지를 보면 2분기에 CE 사업 부분이 1,300억 이상의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RE 사업 부분이 그동안 상당히 침체였는데 400억 이상 매출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5%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3천억 이상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환경 자체가 지금 저희 수주 잔고가 한 2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는 2,500원, 2,250원 네. 수준이거든요. 내부에서 목표하고 계시는 게 있을 텐데 이건 네. 뭐 주주분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주가가 적정 주가라고 회사에서는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상 이제 저희 매출액 네. 자체가 올해 이제 5천억에서 보고서 추정에 의하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의 매출 성장이나 이익을 봤을 때는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또 말씀 잘못하셨다가 주주들한테 욕먹을까 봐 이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보다는 훨씬 포텐셜이 있다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주주 배려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뭐 이제 IR이나 이런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투명한 경영 체제 이런 부분들도 주주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고 그 성과를 주주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당을 특별하게 지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먼저 수익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낸 다음에 주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신다. 명확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고 소통을 많이 한다는 거는 주주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읽을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 많고 반도체 산업,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신성 ENG, 오늘 김신우 이사 모시고 회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변 상황까지 한번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